스케일링 하면은 이가 깎여 나가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가 다 망가졌다.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팔려고 작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에도 두부를 한번 바나나 한번 찍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 스케일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그래요.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사실 아직도 병원 찾으시는 분들 보면은 스케일링 하면은 이가 깎여 나가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치아에 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로 스케일러를 만들 때 치아에 해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만들 일을 않죠. 파워를 당연히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러가 정말 치아를 깎는지 아니면 또 잇몸에 어떤 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닌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하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케일러인데요, 초음파 스케일러입니다. 사실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치과 가면 잇몸 치료한다고 이렇게 뭐를 팍팍 긁어내고 이런 경험 혹시 하신 적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걸 핸드 스케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요 스케일러 팁이 보시는 것처럼 요 끝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아, 이게 이렇게 앞뒤로 막 진동을 좀 주게 되면은 이를 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스케일러는 스케일링 할 때 절대 이렇게 수직으로 되지 않아요. 15도 내외에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움직입니다. 또는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거든요. 이 치석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라서 탁 치면은 탁 하고 튀어나가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순간접착제를 뚝 떨어지면 이렇게 돔 모양으로 순간접착제가 붙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뛸 때 어떻게 뜨죠? 커터칼 같은 걸로 밑에 이렇게 하면은 걔가 통째로 그냥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치석은 그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옆면으로 이렇게 해서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뾰족한 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얘가 진동을 하면서 마치 회처리로 때리듯이 하게끔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직접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치석이 있는데 이 치석이 빨리 제거가 안 되면 점점 타고 내려가요.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뿌리 부분 쪽에 뼈를 녹이게 돼요. 이것처럼 완전히 뿌리가 다 치석으로 뒤덮이게 되고, 그러면 이 주위에 뼈가 다 녹고 살만 붙어 있으니까 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 치석이 밑에 내려가기 전에 위에 있을 때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걸 한번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치아에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좀 밀면서 좀 보통을 해요. 보통 15도 정도 각도를 좀 잡아서 이렇게 탁탁 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요거는 이제 착색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치석은 제거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심한 치석들, 요것도 한번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석이 제거가 됐어요. 이게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치아를 깎아낸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정말 치아를 깎아내는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 15도 내외에서 스케일러 팁을 움직인다 그랬죠. 요번엔 아예 대놓고 제가 치아에다가 수직으로 한번 조금 해볼게요. 정말 치아가 패이는지 안 패이는지. 파려고 작정을 하고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파지나. 확인이 좀 되시나요 혹시? 아마 좀 확인이 쉽지는 않을 텐데 파지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러를 쓸 때 또 하나 좀 오해하시는 게 잇몸이 해졌다, 잇몸이 깎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잇몸같이 연조직에는 스케일러가 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말랑말랑한 거면은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미숙한 선생님들이 스케일링을 하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에 잇몸을 찍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요 사과를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하거나 이러면 상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면 뚫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뚫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넣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치과 의생사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가 스케일링 할 때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요번에는 두부를 한번 제가 좀 해볼게요. 탄성이 있으면 스케일러로 상처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잇몸에는 상처를 내지는 않아요, 스케일러로. 바나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옆면 쪽으로 하면은 역시나 아무런 상처를 내지를 않아요. 물론 뾰족하니까는 찔러서 넣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쉽지는 않으니까는. 옆으로 했을 때는 바나나도 상처를 내지는 않아요. 15도 내외에서 좀 진행을 한다고 말씀 좀 드렸죠. 자, 이렇게. 나는 스케일링하고 정말 이가 나빠졌다니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틈 사이에 있는 치석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치석이 떨어지면 여기가 조금 벌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케일링 할 때 피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피를 타고 또는 벌어진 틈을 타고서는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 때문이 아니고 스케일링 끝난 뒤에 감염이 돼서 잇몸이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치과에서. 그거 약 잘 드시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스케일링 잘 받으실 수가 있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잘 하시고 밑에 내려가기 전에 위에 있는 치석들을 잘 제거를 하시면 그렇게 탈날 일들은 거의 없으세요. 40대 50대 중년 넘어가서는 대부분 충치보다는 풍치, 치주질환 때문에 이를 빼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제일 좋은 예방법 또는 치료법은 저런 치석들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의료보험 좀 적용이 좀 되니까요. 건강 유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좀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 이렇게까지 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